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 고객 관계 관리에서 활용 용도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마이닝이 뭐죠? 자료 채굴이라고 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 짜임, 분석해서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이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자료 정보에 대한 암, 발견 이렇게 해서 우리가 KDD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과 고객 관계 관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로 옳지 않은 것은 71번의 4번이에요. 일반화 규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예측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서 이런 내용 옳지 않고요. 군집화 규칙은 제품 카테고리, 분류 규칙을 이탈하는 수준 등급을 생각하고 패턴, 그리고 충성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연관 규칙은 상권 패키지 연관되었다 한 거죠. 아마 헷갈리셨던 거는 3번, 4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두세요. 72번, 다음 글상자의 내용으로 공통적으로 관련된 정보 기술로 옳은 것은 메트로 그룹의 기반 정보 시스템은 고객들이 혼자서 상품 정보, 세일, 판매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매장 내 상주 직원을 필요 안 둬도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매장 내 상주 직원을 둘 필요 없기 때문에 고객들도 편하게 매장 둘러볼 수도 있고, 월마트는요 이 정보 시스템 도입 후 상품의 결품률이 평균 16% 줄었대요. 그리고 소량 판매점의 경우 38% 감소했고, 신속한 재고 파악, 도난 방지, 계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저도 도입하고 싶은데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RFID입니다. 요새는 이제 옷가게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옷에 이렇게 물단으로 가져가면 띠익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걸 RFID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는 내용은 바로 2번인데요. 최고 경영 결정층이 의사결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케팅 계획 설계나 전반적인 예산 수립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운영층이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내용도 같이 볼게요. 최고 경영층은 주로 비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생각을 하고, 운영층은 구조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직면하는 거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수요 예측 문제, 민감도 분석 등을 활용하고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사결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높여야 되고 개선해야겠죠. 또한 의사결정 시스템의 의사결정 품질 개선을 위한 딥러닝, 그리고 고차원적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77번, 가망 고객 발견을 위해서 기존 고객에 대한 CRM, 고객 관계 관리, 분석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망 고객, 앞으로 우리 고객이 될 것 같은 그런 고객들을 생각하는데, 인바운드 분석은 텔레마케팅의 한 용어예요.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온 전화를 콜센터에서 받아 처리하는 것이 인바운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어요. 79번,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임대형 쇼핑몰 구축 솔루션으로 가장 옳은 것은 웹상에서 콘텐츠를 저작하고 출판할 수 있는 오픈소스다. 이렇게만 봐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반응형 레이아웃 기반, 모바일 페이지나 웹 구축 필요하고 전용 쇼핑몰 구축에 용이하다. 이런 것들. 저도 요새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트죠. 바로 워드프레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유명한 사이트에서도 홈페이지처럼 자체적 도메인으로 호스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실제로 많이 하고 계세요. 카페24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고, 가비아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고, 고도몰 이것도 하고 있는데, 워드프레스는 글로벌한 회사죠. 네, 답은 5번입니다. 82번,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구매자가 가진 재고의 보충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구매 전략이에요. 따라서 구매자가 보유한 재고의 소유권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양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82번에 2번 VMI라고 합니다. VMI, 바로 공급업체가 재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가 가진 재고의 보충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구매 전략인 거죠. VMI. 82번의 답은 2번입니다. 85번, 다음 글상자의 내용에 부합되는 SCM, 공급 체인 관리죠. SCM 관리 주요 기법으로 옳은 것은 1985년 미국 패션 어페럴 산업에서 공급 체인의 상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매업자와 제조업체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효과적인 원재료를 충원하고 제조하고 유통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 공급 체인 재고 관리를 최소화시키려는 전략. 이런 맨 끝에 용어들이 바로 이제 물어보는 용어들이에요. 바로 이건 문제를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체인 상품 흐름을 개선한다.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QR 하면 신속 대응만 생각하셨잖아요. 신속
QR 코드 아니고 신속 대응.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신속이란 말은 없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효율적인 재고량 최소화 이런 것까지 연계해 주셔서 QR 퀵 리스폰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8번 지식 경영이 중요한 경영 기법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배경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식 경영 정말 중요하죠. 5번 틀린 내용인데요. 지식 경영이 조직이 지식 경영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경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 노동자의 개인적인 암묵적 지식 축적이 아니라 암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이제 형식적 지식 외부로 드러나게끔 이렇게 장려하기 위한 게 바로 지식 경영 기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식 경영 기법은 프로젝트 지식을 활용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요. 복잡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빠르고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경쟁을 할 수 있고 지식 경영은 대화와 토론을 장려해서 효과적 협력과 지식 공유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제 89번 내용은 바로 이제 자주 요새 유행하는 비콘이에요. 비콘. 이렇게 용어가 안 이어지면 말로 좀 따라해보시면 좋아. 비콘. 자, 비콘은 원래 봉화나 화토불 등 위치 정보를 수반하는데 전달 수단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비콘, 화토불, 봉화. 사전적 의미로는 등대, 경광등, 무선송신선. 요것만 보셔도 비콘이라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선 표식 지시하는 용어인데요. 이는 본질적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기준점을 역할을 하고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신기술, 그리고 초음파, 적외선, 블루투스 이런 활용이 필요하고요.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운드 기반 저주파 비콘, LED 비콘, YD 비콘, 블루투스 비콘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이 비콘 신호를 수신해서 전용 서버에 질의하면 서버가 정보를 취득해 앱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요. 물류 유통 분야에서는 창고 내 재고, 물류 관리, 센서 이용한 온도 관리, 전용 AP를 복수 설치해서 어디에 무엇이 어디 있는지 활용하는데 활용되는 게 비콘이에요. 비콘의 하위 요소들도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비콘, 봉화나 화롯불 그리고 등대 꼭 기억해 주세요. 90번 유통 및 물류 부분에 있어서 사물인터넷 바로 IoT죠. 사물인터넷 같은 말이 IoT입니다. 이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틀린 내용인데요. 유통업체에서 공급사들에서 정보 공유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성과 확인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긍정적,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 정말 유명하죠. 유통 현장에서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이용해서 무인 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아마존 고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걸 개발했고요. 유통업체에서 전자상거래 규모 증대에 따라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합해서 IT 부분에 많은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유통업체들은요,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 통해서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고객 관계 관리 하고 있고요. 최근 물류 업체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서 자율주행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